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한국을 별로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일본 여행이 메인이었거든요. 한국은 그냥 어차피 가는 길에 들러보자 정도였어요. 일본에 비하면 뭔가 부족할 거라고 생각했죠. 한국은 일본만큼 정리되어 있지 않을 거야. 서비스도 일본만큼 세심하지 않을 거고, 임신 6개월인 제 몸으로는 일본이 더 안전하고 편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엄마도 말렸거든요. 매운 음식만 있는 나라에서 임신한 몸으로 뭘 하려고. 근데 말이죠. 5일 후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며 저는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음엔 아기와 함께 다시 오자. 도대체 뭔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일본보다 별로일 거라고 생각했던 나라에서 임신한 프랑스 여자가 무슨 경험을 했길래 이런 말을 하게 된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봉주르, 안녕하세요. 저는 마리입니다. 파리에서 중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고 지금 임신 6개월째예요. 남편 줄리안과 함께 일본 여행을 마치고 인천공항에 막 도착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한국은 계획에 없었어요. 일본에서 돌아가는 길에 그냥 한번 들러보자는 식으로 정한 거죠. 엄마는 그쪽은 너무 매울 텐데 임신한 몸으로 괜찮겠니라며 걱정했었어요. 저도 별다른 기대는 없었습니다. 깨끗한 나라 정도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공항에 내리자마자 눈에 띈 건 임산부 배려석이었어요. 파리에도 있지만 여기는 유난히 자주 보였습니다. 줄리앙이 제 팔을 잡으며 말했죠. 여기도 임산부 배려가 잘 되어 있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공항 안내 로봇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키가 1m 정도 되는 하얀색 로봇이었는데 제 배를 보더니 음성 안내를 시작하는 거예요. 임산부이시군요. 임산부 전용 휴게실을 안내해 드릴까요? 로봇이 말하는 건 번역기 앱으로 알아들었는데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줄리앙이 눈을 크게 뜨며 웃었습니다. 로봇까지 감정 표현하는 나라야? 저도 모르게 실소가 나왔어요. 하지만 그 로봇을 따라가면서 놀란 건 공항 곳곳에 임산부 휴게존이 있다는 거였어요. 전용 화장실까지 따로 만들어져 있었죠. 휴게존에 앉아서 줄리앙과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체계적이네. 파리 공항보다 임산부 시설이 더 잘 되어 있어. 그러게 AI 로봇도 배려를 실천하다니. 저는 가방에서 물을 꺼내 마시며 생각했어요.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지만 아직 뭔가 어색했습니다. 너무 친절한 게 오히려 부담스럽기도 했고요. 5일 동안 여기서 뭘 하지? 줄리앙이 말했어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이전에 다른 아시아 나라들을 여행했을 때 서비스가 너무 과해서 불편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불필요한 친절이랄까요? 하지만 그 로봇이 마지막에 한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편안한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단순한 안내 멘트였지만 뭔가 진심이 느껴졌달까요? 기계가 하는 말인데도 따뜻했어요. 택시를 타고 호텔로 가면서 창밖을 봤습니다. 깔끔한 거리, 질서정연한 교통, 예상했던 대로였어요. 하지만 뭔가 더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줄리앙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죠.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 저는 배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어요. 모르겠어. 하지만 일단 편히 쉬어보자. 그때는 몰랐어요. 이 나라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느끼게 될지. 호텔에 도착했을 때 리셉션 직원이 저를 보더니 놀라운 말을 했어요. 봉주 아리베, 마담 마리. 프랑스어였어요.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좋은 도착이 되셨나요? 마리 부인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줄리앙을 쳐다봤어요. 체크인할 때 이름을 말했지만 프랑스어로 인사할 줄은 몰랐거든요. 직원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프랑스에서 오셨다고 해서 준비했습니다. 번역 앱을 사용해서 의사소통했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누군가 저를 위해 미리 준비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고마워요. 제가 서툰 한국어로 말하자 직원이 더 환하게 웃었어요. 객실에 올라가서 더 놀랐습니다. 침대 옆에 임산부 전용 쿠션이 놓여 있었거든요. 허리와 다리를 받쳐주는 특별한 쿠션이었어요. 이것 봐. 줄리앙이 쿠션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요청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알았지? 저도 당황스러웠어요. 예약할 때
임신 정보를 적었나 싶어서 생각해 봤는데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쿠션 옆에 작은 카드가 있었어요. 임산부께서 편안히 쉬시길 바랍니다. 한국어였지만 번역 앱으로 읽어보니 그런 내용이었어요. 제가 쿠션을 안아보니 정말 편했습니다. 임신 6개월이 되니까 허리가 자주 아팠는데 이 쿠션이 딱 맞았어요. 줄리 양이 침대에 앉으며 말했어요. 정보는 어떻게 알았을까? 모르겠어. 하지만 고마운데. 저는 쿠션을 끌어안고 침대에 누웠어요. 파리에서 임신 초기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세심한 배려를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병원에서도 그냥 조심하세요라고 말할 뿐이었는데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었어요. 첫날부터 예상과 달랐습니다. 과잉 친절이라고 생각했는데 뭔가 다른 느낌이었어요. 진짜 배려라고 해야 할까요? 내일 뭐 할까? 줄리 양이 물었어요. 일단 지하철 타보자. 여기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다던데. 그러자. 파리 지하철과 비교해보고 싶어. 줄리 양은 파리 지하철에서 일하니까 다른 나라 지하철에 관심이 많아요. 저도 궁금했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지하철을 타면 어떨까 하고요. 쿠션을 베고 누우니 정말 편했어요. 하루 종일 비행기와 공항에서 지낸 피로가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줄리 양도 옆에서 편안해하고 있었고요. 여기 사람들이 정말 세심하네. 제가 말하니까 줄리 양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없이 준비된 배려라고 해야 할까. 뭔가 진짜 같아. 맞아요. 그게 차이점이었어요. 과시하려는 친절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걸 미리 생각해서 준비해둔 거죠. 뱃속 아기가 살짝 움직였어요. 아마 편안한 환경을 느끼나 봅니다. 저도 모르게 미소가 나왔어요. 내일은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저희는 서울 지하철을 타려고 역으로 향했어요. 줄리 양이 파리 지하철과 비교하고 싶어 했거든요. 역에 들어서자마자 놀란 건 시설이었어요.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심지어 휠체어 전용 리프트까지 있었습니다. 줄리 양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이건 파리에도 없는데. 플랫폼에서 기차를 기다리는데 자동 안내 시스템이 계속 작동했어요. 시각장애인용 음성 안내, 휠체어, 승차 위치 안내까지 정말 체계적이었습니다. 지하철이 들어왔을 때 저는 조금 긴장했어요. 러시아어는 아니었지만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파리에서는 임신한 몸으로 지하철 타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젊은 남성이 임산 부석 앞에 서 있다가 저를 보더니 자연스럽게 자리를 비켜준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눈빛으로요. 저는 당황해서 손을 흔들며 괜찮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분이 고개를 끄덕이며 가방으로 자리를 가리켰습니다. 앉으라는 뜻이었죠. 고맙습니다. 제가 서툰 한국어로 말하자 그분이 미소를 지었어요. 말은 없었지만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앉아서 주위를 보니 다른 승객들도 자연스럽게 배려하고 있었어요. 휠체어 탄 분이 타실 때는 모든 사람이 공간을 만들어드렸고 노인분이 오시면 젊은 사람들이 먼저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줄리 양이 제 귀에 속삭였어요. 아무도 시끄럽게 하지 않네. 정말 그랬어요. 파리 지하철에 비해 정말 조용했습니다. 전화 통화하는 사람도 작은 목소리로 했고 음악도 이어폰으로만 들었어요. 다음 역에서 휠체어를 타신 할머니가 타셨어요. 그때 전동 리프트가 자동으로 작동했습니다. 역무원이 나와서 안전하게 도와드렸고 승객들은 자연스럽게 공간을 만들어드렸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감동했어요. 누가 시키는 것도 아닌데 모든 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졌거든요. 줄리 양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파리는 이런 시스템이 있어도 사람들이 잘 안 지켜. 맞아요. 시설은 있어도 문화가 따라주지 않으면 소용없죠. 하지만 여기는 달랐어요. 몇 정거장을 지나면서 계속 관찰했는데 정말 신기했어요. 이동약자를 위한 시설이 플랫폼마다 설치되어 있었고 사람들은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일어설 때도 옆 승객이 자연스럽게 도와주었어요. 팔을 살짝 잡아주면서 중심을 잡을 수 있게 해주었죠. 지하철에서 내리면서 줄리 양이 말했어요. 눈빛으로 이루어지는 배려, 문화라고 해야 할까.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말로 하는 친절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배려였습니다. 그게 더 진짜 같았어요. 다음엔 전통시장 가보자. 줄리 양이 제안했어요. 저도 좋았습니다. 사람들과 더 가까이에서 만나보고 싶었거든요. 오후에 저희는 광장시장에 갔어요. 한국의 전통시장을 보고 싶었거든요. 파리의 마르쉐와는 어떻게 다를까 궁금했습니다. 시장에 들어서자마자 냄새부터 달랐어요. 김치, 젓갈, 각종 향신료 냄새가 섞여서 독특했습니다. 줄리 양이 코를 찡그렸어요. 냄새가 강하네. 저도 임신 중이라 후각이 예민해서 조금 어지러웠어요. 그런데 한 상인분이 저희를 보더니 다가왔습니다. 외국인이세요? 번역 앱으로 알아들었는데 중년 여성이었어요. 김치를 파는 가게 사장님이었습니다. 네, 프랑스에서 왔어요. 제가 번역 앱으로 대답하자 그분이 환하게 웃었어요. 아이고, 프랑스, 아기 있어요? 제 배를 보시더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매워요. 조심하세요. 그러면서 김치통들을 하나씩 가리키기 시작했어요. 맵기 순서대로 설명해 주시는 거였습니다. 이거 안 매워. 이거 조금 매워. 이거 많이 매워. 정말 세심했어요. 임산부인 저를 위해서 맵지 않은 김치부터 보여주시는 거죠. 심지어 맛도 보게 해주셨어요. 이거 좋아요, 아기한테. 백김치를 권해주셨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시원하고 아삭해서 입덧에도 좋을 것 같았습니다. 줄리 양도 신기한 표정으로 보고 있었어요. 파리 마르쉐에서는 이런 친절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김치를 하나 사려고 하는데 그분이 작은 통에 여러 종류를 조금씩 담아주셨어요. 맛보고 좋은 거 다음에 사세요. 정말 감동이었어요. 장사를 위한 게 아니라 진짜 저희를 위한 배려였거든요. 그런데 시장을 돌아다니다가 갑자기 배가 뭉치기 시작했어요. 아마 너무 많이 걸어서 그런 것 같았습니다. 줄리 양이 걱정스러워했어요. 괜찮아? 조금 아파. 약국 찾아보자. 다행히 시장 근처에 약국이 있었어요. 들어가서 상황을 설명하려는데 약사분이 번역기를 꺼내셨습니다. 임신 몇 개월이세요? 자세히 물어보시더니 안전한 진통제를 추천해 주셨어요. 그리고 복용법을 프랑스어로 번역해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루 3번, 식후에 드세요. 정말 정확한 번역이었어요. 의학 용어까지 제대로 번역해 주신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약값을 계산할 때였어요. 약사분이 생수 한 병과 보온 핫팩을 같이 주시는 거예요. 서비스예요. 따뜻하게 하세요. 무료로 주시는 거였어요. 저는 너무 감동해서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감사하다고 하니까 약사분이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아기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약국을 나오면서 줄리 양이 말했어요. 의무보다 사람이 먼저인 것 같아. 정말 그랬어요. 그냥 약만 파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을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느낌이었거든요. 핫팩을 배에 대고 생수를 마시니까 금세 나아졌어요. 시장 상인분의 김치 설명, 약사분의 세심한 처방과 무료 서비스, 모든 게 저를 위한 배려였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정말 따뜻하네. 줄리 양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진짜 관심과 배려였어요. 저녁 시간이 되어서 한식당에 가기로 했어요. 호텔에서 추천해준 전통 한정식 집이었습니다. 식당에 들어서자마자 직원분이 저를 보더니 자리를 바꿔주겠다고 했어요. 더 편한 자리로 안내해 드릴게요. 벽면이 있는 자리로 데려가 주셨어요. 그러면서 쿠션까지 가져다 주셨습니다. 기대고 계세요. 정말 세심했어요. 임산부인 저를 위해서 등을 기댈 수 있는 자리를 주신 거죠. 줄리 양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여기서도 자연스럽게 배려해주네. 앉자마자 직원분이 특별한 종이를 가져왔어요. 프랑스어로 된 한식 안내서였습니다. 한국 음식 처음이세요? 번역 앱으로 대화하면서 직원분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안내서에는 음식 사진과 함께 어떻게 먹는지,
그림으로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밥은 함께 먹는 거예요. 그 말이 깊게 남았어요. 한국의 밥은 혼자 먹는 게 아니라 함께 먹는 거라고 하셨거든요. 반찬도 나눠 먹고 국물도 함께 마시는 거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정말 많았어요. 밥, 국, 반찬이 한 상 가득 나왔습니다. 저는 임신 중이라 많이 못 먹을 것 같다고 걱정했는데 직원분이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조금씩 드세요. 남겨도 괜찮아요. 그리고 특별히 임산부에게 좋은 미역국을 따로 끓여주셨어요. 한국 엄마들이 많이 먹어요. 정말 감동이었어요. 메뉴에도 없는 음식을 특별히 만들어주신 거죠. 음식을 먹으면서 직원분이 계속 신경 써주셨어요. 물잔이 비면 바로 채워주시고 반찬이 떨어지면 더 가져다 주셨습니다. 맵지 않아요? 계속 물어봐 주셨어요. 임신 중인 저를 걱정해서요. 줄리앙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음식도 맛있고 서비스도 정말 좋네.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파리의 레스토랑에서는 이런 세심한 배려를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식사 중에 다른 테이블을 보니까 가족 단위로 온 손님들이 많았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부터 어린 아이까지 함께 앉아서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정말 가족 같은 분위기네. 제가 말하니까 직원분이 웃으며 대답하셨어요. 한국은 가족이 중요해요. 음식도 가족과 함께 먹어야 맛있어요. 그 말을 듣고 왠지 따뜻한 느낌이 들었어요. 음식을 파는 것보다 문화를 나누는 느낌이었거든요. 식사를 마치고 계산할 때 직원분이 작은 선물을 주셨어요. 한국 전통차 티백이었습니다. 임산부에게 좋은 차예요. 정말 세심한 배려였어요. 그냥 밥만 먹고 가는 게 아니라 건강까지 챙겨주시는 거죠. 식당을 나오면서 줄리앙이 말했어요. 한식에 대한 문화적 해설까지 듣고 갔네. 저도 그런 생각이었어요. 단순히 음식을 먹은 게 아니라 한국 문화를 경험한 느낌이었습니다. 밥은 함께 먹는 것이라는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정말 따뜻한 철학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셋째 날 저녁, 저희는 야시장을 구경하러 갔어요. 호텔 근처에 있는 작은 시장이었는데 현지인들이 많이 가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구경하다 보니 다리가 아파왔어요. 임신 6개월이 되니까 오래 걷기가 힘들었거든요. 마침 근처에 벤치가 있어서 앉았습니다. 조금 쉬었다 가자. 줄리앙이 걱정스러워하며 제 옆에 앉았어요. 11월이라 저녁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던 할아버지 한 분이 저희를 보더니 다가오셨어요. 70대 정도 되어 보이시는 분이었습니다. 춥죠? 한국어였지만 표정으로 알 수 있었어요. 그러더니 가지고 계시던 얇은 담요를 저에게 건네주시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라서 손을 저었어요. 어떻게 모르는 사람의 담요를 받을 수 있겠어요. 하지만 그분이 제 배를 보시더니 더 간절하게 담요를 건네주셨습니다. 아기 추워요. 번역 앱으로 확인해보니 그런 뜻이었어요. 아기가 춥다는 거죠. 저는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줄리앙도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결국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담요를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그분이 웃으며 손을 흔들고 가셨는데 정말 따뜻한 미소였어요. 담요를 덮고 앉아 있는데 근처 카페 직원이 나와서 저희에게 말을 걸었어요. 온찜질 드릴까요? 손난로를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작은 핫팩 같은 건데 정말 따뜻했습니다. 줄리앙이 저에게 속삭였어요. 도대체 이 나라는 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야? 처음에는 저도 그런 생각이었어요. 너무 과한 것 아닌가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 할아버지의 표정과 카페 직원의 미소를 보면서 다른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이건 과잉이 아니라 진짜 관심이었어요. 저와 뱃속 아기를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마음이었죠. 손난로를 배에 대고 담요를 덮고 앉아 있으니까 정말 포근했어요. 낯선 나라에서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런 따뜻함을 받다니. 줄리앙도 점점 표정이 바뀌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이제 고마워지네.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파리에서는 임신했다고 해서 이런 관심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지하철에서도 자리 양보받기 어려웠고 길에서도 그냥 지나치는 게 대부분이었어요. 하지만 여기는 달랐어요.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도와주고 배려해주고 걱정해 주었습니다. 카페 직원이 다시 나와서 따뜻한 차를 가져다 주셨어요. 서비스예요. 정말 감동이었어요. 손님도 아닌 저희에게 이런 친절을 베풀어 주시다니. 줄리 양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이제 알겠어. 카페에서도 이어지는 온기 서비스구나.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건 서비스 정신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따뜻한 마음이었어요. 담요를 돌려드리려고 했는데 할아버지는 이미 보이지 않으셨어요. 카페 직원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했더니 웃으며 받아주셨습니다. 야시장을 나오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이 나라 사람들은 정말 다르구나. 타인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 있는 것 같았어요. 넷째 날 밤, 마지막 밤이었어요. 내일 아침이면 공항으로 가야 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재미있는 장면을 봤어요. 길을 잃은 것 같은 외국인 관광객이 있었는데 대학생으로 보이는 커플이 다가가서 도와주고 있었어요. 저희도 궁금해서 가까이 가봤더니 그 커플이 스마트폰으로 길을 찾아주고 있었어요. 심지어 목적지까지 같이 걸어가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줄리 양이 저에게 속삭였어요. 앱보다 사람이 빠르네. 정말 그랬어요. 요즘 같은 시대에 모르는 사람을 직접 도와주다니. 파리에서는 보기 힘든 광경이었어요. 우리도 그런 도움을 받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지하철에서 길을 물어봤을 때 한 아주머니가 영어로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그것도 목적지 근처까지 같이 가주시면서요. 호텔에 도착했을 때 프런트 직원이 저희를 보더니 작은 선물 상자를 건네주었어요. 마지막 밤이시죠? 어떻게 알았는지 신기했어요. 체크아웃이 내일이니까 알 수 있었겠지만 미리 준비해둔 게 놀라웠습니다. 선물이에요. 상자를 열어보니 태교에 좋다는 국화차와 작은 열쇠고리가 들어있었어요. 열쇠고리에는 복이라는 한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직원이 번역 앱으로 설명해 주었어요. 행운이라는 뜻이에요. 아기에게 행운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프랑스어로 적힌 작은 카드도 있었어요. 아기에게 행운을 빈다는 뜻이었어요.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객실로 올라가서 선물을 다시 보니까 눈물이 났어요. 이 작은 선물 하나에 얼마나 많은 마음이 담겨 있는지 느껴졌거든요. 줄리 양도 열쇠고리를 만지작거리며 말했어요. 작은 선물 하나에 담긴 문화적 세심함이라고 해야 할까. 저도 그런 생각이었어요. 그냥 기념품이 아니라 진짜 마음이 담긴 선물이었어요. 창밖을 보니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4일 동안 이 도시에서 정말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경계심을 가지고 왔었는데 제가 말하니까 줄리 양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게, 과잉 친절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달랐어. 정말 그랬어요. 예상했던 건 서비스였는데 받은 건 진짜 관심과 배려였어요. 국화차를 우려서 마시면서 생각해봤어요. 이 나라 사람들은 타인에 대한 관심이 자연스러웠어요. 특별한 이유 없이도 도와주고 배려해주고 걱정해 주었습니다. 자연스레 이루어지는 타인에 대한 관심. 줄리 양이 말했어요. 정말 그게 이 나라의 특징 같았어요. 내일이면 떠나야 한다는 게 아쉬웠어요. 더 많은 것을 경험하고 싶었거든요. 뱃속 아기도 이 따뜻한 나라를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며칠 동안 계속 얌전히 있었거든요. 마지막 날 아침 체크아웃을 하고 공항으로 향했어요. 아쉬운 마음이 컸지만 파리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공항에서 출국 심사를 받을 때도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심사관이 저를 보더니 손짓으로 우선 통과 라인을 안내해 주는 거예요. 아무 말 없이 그냥 손짓만으로요. 임산부라서 배려해 주시는 거였어요. 특별한 대화나 설명도 없었습니다. 그냥 자연스러운 비언어적 존중이었죠. 줄리 양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이어지는 배려와 질서네. 정말 그랬어요. 공항 곳곳에서도 임산부를 위한 배려가 계속되고 있었어요. 비행기에 탑승하고 자리에 앉으니까 왠지 서운했어요. 정말 떠나는구나 싶었거든요. 이륙하고 나서 창밖을 보니 서울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어요. 저는 지난 며칠을 생각해봤습니다. 공항 로봇의 안내부터 시작해서 호텔의 쿠션, 지하철에서의 자리 양보, 시장 상인의 김치 설명,
약국에서의 무료 서비스, 식당의 특별 메뉴, 할아버지의 담요, 카페의 온찜질, 그리고 마지막 선물까지 모든 게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온 배려였어요. 저는 줄리 양을 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당신 말이 맞았어. 이 나라는 뭔가 달라. 줄리 양도 창밖을 보며 대답했어요. 처음에는 과잉 친절인 줄 알았는데 전혀 그게 아니었어. 정말 그랬어요. 우리가 예상했던 건 표면적인 서비스였는데 실제로 받은 건 진심 어린 관심이었어요. 다음엔 아기와 함께 오자. 줄리 양이 말했어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태어나면 꼭 다시 와서 이 따뜻한 문화를 경험시켜주고 싶었어요. 배를 쓰다듬으며 생각했어요. 이 아이도 분명 이 나라의 따뜻함을 느꼈을 거예요. 며칠 동안 계속 얌전히 있었으니까요. 비행기가 구름 위로 올라가면서 한국이 완전히 보이지 않게 됐어요. 하지만 마음속에는 따뜻한 기억들이 가득했습니다. 경계심으로 시작한 여행의 감정 반전이라고 해야 할까요? 정말 예상과 달랐어요. 파리로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한국 이야기를 해줘야겠어요. 특히 임신한 친구들에게는 꼭 추천해주고 싶었습니다. 손에 든 복 열쇠 고리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건 단순한 기념품이 아니라 한국 사람들의 마음이 담긴 선물이구나. 줄리 양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우리도 파리에서 이런 따뜻함을 실천해보자. 저도 그런 생각이었어요. 받은 만큼 베풀어야죠. 창밖 구름을 보면서 다짐했어요. 언젠가 이 아이와 함께 다시 한국에 와서 그때의 따뜻함을 다시 느껴보자고. 작은 배려의 나라 한국에서의 5일. 정말 잊을 수 없는 여행이었어요.